네, 키워드 포착 오늘도 쿠키뉴스의 심일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심일철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e스포츠의 미래입니다. 내용 먼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현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e스포츠. 시장이 커지고 그 인기가 상승하며 각종 세계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가 눈에 띕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팬들을 실망시키는 일도 생기는데요. 2010년 최초의 스타크래프트 승부 조작에 이어 2014년 승부 조작을 사주받은 프로게이머의 폭로와 자살 시도까지 e스포츠계의 신뢰와 권위를 무너뜨린 승부 조작 사건. 상처로 얼룩진 e스포츠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기획 취재팀에서 취재했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는 흔히 각본 없는 드라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승부 조작을 한다면 각본 있는 드라마라고 해야겠어요. 승부 조작, 이게 팬들에게 실망감을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범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그냥 스포츠가 아니고 e스포츠,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e스포츠란 컴퓨터 및 네트워크, 기타 영상 장비 등을 이용해서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를 말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컴퓨터 게임을 말하는 건데요. 2001년 한국 e스포츠 협회가 창립된 후 선수 관리, 경기 규칙, 대회 방식이 체계화되어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대중 스포츠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주 성적이 뛰어난가 봐요. 예, 국제적으로 다양한 종목의 e스포츠 대회가 열리고 있지만 네. 상위 랭킹에서 한국 선수의 이름이 빠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아. 가장 큰 규모로 국제대회를 개최 중인 리그 오브 레전드와 스타크래프트의 경우 한국은 지난 몇 년간 1위를 거의 독식하다시피 했습니다. 네. 축구는 브라질, 게임은 한국이란 말이 세계적으로 통용될 정도로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한국의 위치는 확고합니다. 네, 이렇게만 들으면 참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e스포츠계에 승부 조작 사건이 있었다고 하니까 살펴봐야겠습니다. 2010년과 2014년 두 차례 승부 조작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 또 터진 건가요? 네, 그 후에도 e스포츠계에서는 3-4번의 승부 조작 사건이 더 발생했습니다. 네. 이승현과 정우용 등 스타크래프트2 종목에서 이름을 날리던 선수들이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되면서 네.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승현은 스타2 초창기부터 신성이라 불리면서 GSL과 월드 챔피언십 리그에서 우승할 경력이 있고요. 네. 정우영은 CJ 엔투스에서 가장 경력이 오래된 선수로 테란의 주축이었기에 더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네, 이 최근 세계 챔피언 자리까지 오른 선수가 가담을 하면서 더 충격이 큰 것 같아요. 네, 일각에서는 근래 산업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성장세를 보이던 e스포츠의 존립 기반을 뒤흔들 만한 사건이라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벌써 4번째 승부 조작 사건이 벌어진 건데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승부 조작이라는 게 그러니까 승패를 미리 정해두고 게임을 한다는 거죠? 네, 선수나 관계자가 경기 결과와 과정 등을 미리 정해두고 승부 점수를 조작하는 건데요. 보통 중간 역할을 하는 브로커들이 존재합니다. 네. 이승환 사례의 경우에는 선수 1명, 브로커 4명, 조작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전주 2명, 도박 배팅 담당 직원 1명이 사건에 연관됐고요. 정우영의 경우 선수 1명, 전주 2명이 연관됐었습니다. 아, 복잡하네요. 그럼 이 브로커들은 어떻게 알고 프로게이머들에게 접근해야 하는 겁니까? e스포츠협회가 2015년 밝힌 바에 따르면 프로게이머 선수의 중학교 동창이 SNS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불법 베팅 사이트를 만들어 수익을 나눌 것을 제안했고요. 프로게이머의 여성 팬이 지인을 소개시켜주면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 익명의 사용자가 SNS에서 프로게이머 선수에게 경기당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미 해단한 프로게임단 소속이었던 전 프로팀 코치가 당시 소속팀 후배 선수와
식사 자리를 주선한 후 제안한 등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SNS에 여성 팬에 아주 여러 경로로 접근을 하는군요. 그런데 궁금한 게 이 프로게이머들은 말 그대로 프로잖아요. 그런데 왜 이 승부 조작에 가담을 하는 겁니까? 프로게이머들이 승부 조작을 하는 이유는 결국 경제적인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승부 조작은 불법 스포츠 도박과 연결돼서 승패를 바꾸거나 하는 방식으로 특정인에게 돈을 따게 만들어주는 형태입니다. 실제로 전현직 프로게이머들이 브로커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전성기에 있는 실력 좋은 프로게이머를 끌어들여서 수익을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한 번 참여한 프로게이머는 그곳에 발목이 잡혀서 2번, 3번의 승부 조작 행위를 하게 되고 결국 악순환의 고리를 쉽게 끊어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스포츠계에서 승부 조작이 가능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상대 선수가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승부를 조작할 수 있는 건가요? 이번 사건 역시 브로커가 있었지만 네. 승부 조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은 핵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와 같이 1대1 대결로 치러지는 e스포츠 종목의 경우 승부 조작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단체전이 아니라 1대1 개인전이기 때문에 승부 조작이 더 쉽다는 말씀이시죠? 예, 개인의 결심만으로도 경기 내용을 완전히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프로게이머 선수들이 대체로 어리기 때문에 프로 정신에 있어서 충분한 의식 함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허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 앞서 말씀하신 이승현 선수 또 정우용 선수 모두 브로커나 담당 직원이 있었지만 선수는 한 명이었다는 공통점이 있군요. 네, 그 부분을 눈여겨보아야 하는데요. 두 사례 모두 선수 한 명이 조작에 가담하고도 경기가 완벽히 날조될 수 있었습니다. 팬으로 둔갑한 브로커들은 이승현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승부 조작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승현은 2경기에서 고의로 패배함으로써 7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정우영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한 브로커에게 넘어가서 한 경기에 져주는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게 고의적으로 패했는데도 주변에서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나요? 그렇습니다. 수사가 있기 전까지 그 사실을 그 누구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전주나 브로커의 휴대전화 분석, 계좌 추적 등 수사를 통해 승부 조작 혐의가 밝혀지게 됐습니다. 결국 승부 조작이 한 사람의 결심으로 이어지는 셈인데요. 이런 경우에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승부 조작에서 실제로 돈을 받고 고의로 패배한 프로게이머의 경우 업무방해와 배임 수재 혐의가 적용됩니다. 프로게이머와 불법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수수료를 받은 브로커의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와 배임 증제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또 배임 수재죄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임 증제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요.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승부 조작 정보를 미리 알고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베팅을 해서 돈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그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건데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각각 벌금형 또 징역형을 받게 되는 셈이네요. 그렇다면은 이번 승부 조작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가담한 8명은 구속 기소됐고 네. 2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지명 수배했습니다. 승부 조작 대가로 7천만 원을 수수, 2경기의 승부를 조작한 이승현은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3천만 원을 수수하고 한 경기를 승부 조작한 이후 자수한 정우용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e스포츠 강국에서 이렇게 승부 조작 사건이라니 초라한 정신적 인프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 수사를 통해 승부 조작이 만연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국내 e스포츠에 관한 물적 인프라 구축 외에도 협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사실 e스포츠 승부 조작은 그 내부적인 문제만으로 치부할 수가 없는데요. 불법 배팅은 엄연히 사회적 문제이자 의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직까지도 마이너 내지는 지하 세계로 여겨지는 e스포츠의 위상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음지의 거래가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승부 조작은 한 개인이나 또 그룹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벌써
4번이나 이 승부 조작이 이뤄진 만큼 유사 사태를 막기 위해서 노력도 필요하고 또 선수들도 교육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실효성이 있는 어떤 처벌 같은 게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협회에서는 2015년 개인 방송을 송출하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불법 도박과 승부 조작 관련자의 개인 방송 송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또 만약 프로게이머가 승부 조작이나 불법 도박 관련 제의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게이머가 아닌 일반인도 관련 사항을 알게 된 경우 클린 e스포츠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데요. 관련 불법 도박 사이트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제로 차단된 사이트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네, 관련 종사자들 또 팬들의 감시와 신고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e스포츠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정부의 시선부터 살펴보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또 여성가족부 등 게임을 마약과 유사한 선상에 올려놓고 이를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게임 방송의 생활관 송출을 금지하기도 했는데요. 또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부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 제도 탓에 스타2 세계대회에서 기권패를 해야 했던 건 이미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사실 e스포츠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게 무슨 스포츠냐, 뭐 게임 아니냐.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런 시선들이 e스포츠의 성장을 막는 요소가 되기도 하죠. 그럼요. 일단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팀으로 미증유의 성적을 이어가고 있는 SKT 한 관계자는 e스포츠 토론회에서 지난해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하고도 투자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그게 e스포츠를 바라보는 국내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게임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가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외에도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선수들이 프로 의식을 갖는데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승부 조작에 가담한 프로게이머 이승현의 경우 세계대회 챔피언 출신입니다. 네. 그런 그가 승부 조작이라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첫째 이유로 프로게이머로서의 자부심 부족이 꼽히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을 좀 이용하면 어때라는 심리가 투영됐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네, 사회적으로는 그런 시선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지 않나요? 이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사실은 맞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예산 자료에 따르면 올해 e스포츠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26억 4,2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0억 4,2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네. 하지만 예산안의 면면을 살펴보면 몸집을 불리는 항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선수 소양이나 내실을 다지는 내용은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꼭 필요한 건 빠졌다 이런 얘기군요.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e스포츠 산업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항목으로 5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업 예산은 선수 교양교육, 또 은퇴 선수 재교육 지원 등을 목적으로 책정한 것이었는데 말이죠. 왜 거부당한 겁니까? e스포츠의 산업적 가치만이 부각되는 세태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 퇴짜가 지난해 10월경 불거진 승부 조작 사건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해도 앞서 승부 조작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는 종목의 예방 예산을 거부한 것은 좀 의아한 일입니다. 그러게요. 이 승부 조작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인 거는 맞지만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이렇게 선수 교육 관련된 예산이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나요? 미국, 중국, 유럽에서는 e스포츠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함께 지속 가능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미국 최고권 e스포츠 전문 방송인 ESPN은 홈페이지 섹션에 e스포츠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기업과 스포츠 스타들은 e스포츠 육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도 있는데요. 또 중국의 경우 어마어마한 자본의 투자로 각종 e스포츠 대회와 팀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수년 전부터 e스포츠 팀 육성을 체계화했고요. 지난 2년간 미국, 유럽, 북미로 진출한 종목 불문 한국 프로게이머는
수십 명에 이릅니다. 지금 인재들도 뺏기는 상황이네요. 이 다른 나라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모두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014년에 한 프로게이머가 승부 조작을 사주받았다면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의 소양을 발전시키는 교육이 꼭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협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소양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회는 선수와 코치진 전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소양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강력한 책임을 담은 서약서 서명을 받아왔는데요.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따라 붙었습니다. 더구나 올해만 해도 협회가 스타트 프로리그 대회 해체를 선언하면서 다수의 기업 스폰서들이 연달아 떨어져 나갔습니다. 소속 구단이 사라진 선수들의 경우 협회 테두리 바깥으로 벗어나면서 소양교육이나 서약서 작성 등에서 제외될 전망이라 반쪽짜리 예방이라는 시선이 상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게 되나요? 지난번 진행한 선수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네. e스포츠 부정방지 교육은 은퇴 후 진로 탐색, 올바른 자세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법 등으로 구성됐고요. 또 앞으로도 협회는 e스포츠 선수들이 실력과 기본 소양을 두루 갖추고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선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매년 소양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승부 조작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을 거둬야겠고요. 또 선수들도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e스포츠는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엄연히 대한체육회 가맹을 추진 중인 스포츠 종목입니다. 또 15년을 훌쩍 넘긴 한국 e스포츠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자랑스러운 스포츠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키워드 포착 마칩니다. 심유철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